안녕하세요. 일본 노래 명곡 판독 로봇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께 새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바로 일본 가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오늘 소개할 가수는 현재 진행형 레전드 요네즈 켄시입니다. 요네즈 켄시님은 현재 일본 가수 중 가장 높은 음악 유튜브 조회수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그 연대기를 시작할까요? 요네즈 켄시님은 1991년 3월 10일 일본 도쿠시마현에서 태어났는데요. 올해로 만 30살이 되었습니다. 188cm의 큰 키를 가지고 있는 켄시님은 가족으로 부모님과 누나가 있다고 하네요.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사카 미술전문대학교에 진학하지만 음악의 길을 걷기 위해 대학교는 중퇴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음악에 관심이 있던 켄시님은 초등학생 때 음악 CD를 구입하곤 했다고 합니다. 학창시절 학교 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 출석 일수만 채우고 학교를 가지 않은 채 집에서 음악 관련 작업을 하는 걸 즐겼다는데요. 이 시기에 켄시님은 세상과의 접촉을 꺼리고 혼자 조용히 작업하는 스타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 시절의 이런 성격은 어른이 되면서 조금씩 변화하게 됩니다. 중학생이 되자 작곡도 하고 밴드로 잠깐 활동도 했던 켄시님은 2009년 보컬로이드 프로듀서로 곡을 투구하면서 본격적으로 음악계에 발을 들입니다. 켄시님은 2009년부터 하츠라는 명의의 보컬로이드 프로듀서로서 주로 니코니코 동화에 본인이 작곡한 보컬로이드 노래를 투구하며 2011년까지 활발하게 활동했는데요. 이때 그의 곡을 접한 사람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며 자신만의 팬덤을 구축하고 보컬로이드 프로듀서계에서 유명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보컬로이드 음악계의 특성상 서브컬처와 매니악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저 아는 사람만이 아는 프로듀서라는 것이죠. 이는 새로운 도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줍니다. 2012년 켄시님은 본명을 사용한 첫 정규 앨범인 다이오라마를 발표합니다. 이전부터 가수로서도 활동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켄시님은 보컬로이드 뒤에 숨은 프로듀서가 아니라 가수로서도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다만 다이오라마 앨범은 지금의 그의 음악 스타일과는 다른 보컬로이드 프로듀서로서의 연장선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2013년 싱글 산타마리아로 정식 메이저 데뷔를 한 켄시님은 아직 보컬로이드계에서만 유명한 매니악한 가수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 그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곡을 발표하죠. 바로 아이네 클라이네입니다. 양키 앨범에 수록된 아이네 클라이네는 켄시님이 직접 뮤직비디오 영상 제작에도 참여했는데요. 프로듀싱, 보컬, 영상까지 모두 한 사람이 제작했다는 것. 그리고 이 곡이 유명 광고의 노래가 되면서 대중들에게 확실히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점차 자신의 폐쇄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콘서트도 개최하는 등 대중과 더 가까워지기도 했죠. 이후 브레멘을 발표하며 대중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간 켄시님은 더 이상 신인 싱어송라이터라고 볼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2016년 루저, 2017년 오리온, 피스사인으로 크게 화제를 일으킨 켄시님은 오랜만에 하치명의로 보컬로이드 곡인 모래의 행성을 투구해 이제는 일본의 가수로서 프로듀서로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특히 2017년 8월에 다오쿠님과의 협업으로 발매한 쏘아올린 불꽃은 일본의 각종 음원 차트 1위를 휩쓸고 부트레그 앨범으로 더 이상 일본 내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섭니다. 그리고 대망의 2018년 레몬이 발표됩니다. 레몬은 발매와 동시에 일본 음악계의 모든 기록들을 싹 갈아엎어버립니다. 이때 그가 세운 기록들입니다. 그야말로 일본 음악 역사상 최고의 곡 그리고 최고의 가수가 된 거였죠. 레몬으로 인해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어마어마한 팬덤 또한 구축되었죠. 그 후에도 발매한 바다의 유령 등의 곡이 히트하며 자신의 기록을 자신이 다시 갱신하기까지 하죠. 거기에 도쿄 올림픽의 NHK 공식 응원가 파프리카를 프로듀싱하기까지 이르죠. 이제 그는 단순히 음악을 좋아하는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레전드이자 일본 음악계의 가장 큰 거물이 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기록들과 별개로 켄시님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만족이었죠. 최고의 자리에 오르며 하고 싶은 것을 다 이루어버렸다는 것이죠. 특히 본인이 좋아하던 만화 해수의 아이의 주제가 바다의 유령을 만들고 난 뒤 가수로서의 욕구를 다 채웠다는 생각이 들어 가수로서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끝은 음악을 계속 만들고 싶다였죠. 고민을 통해 얻은 생각들, 그것들을 바탕으로 켄시님은 다시 달리기 시작합니다. 2020년은 켄시님에게도 또 다른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는 코시국이 한몫했는데요.
그가 프로듀싱한 올림픽 응원곡은 올림픽이 열릴지도 불투명해져 붕 떠버렸고 예정된 콘서트는 모두 취소됩니다. 준비 중이던 앨범 작업도 크게 뒤틀리고 말죠. 하지만 음악은 계속된다라는 그의 메시지와 같이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트나이트 온라인 라이브를 시작으로 온라인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하며 팬들과 함께하며 정규 앨범 스트레이쉽을 발매. 무려 예약 판매만으로 밀리언셀러를 달성하며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려나간 것이죠. 2021년에도 페일블루를 발표하며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켄시님의 다음 발걸음은 어디로 향할까요? 그곳이 어디든 우리의 상상 이상이 될 것만 같네요. 이제 켄시님의 행보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켄시님의 여러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켄시님은 마르팡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전병의 일종으로 링컨이 앓았던 병으로도 유명한 마르팡 증후군은 몸이 다른 사람보다 길고 가늘어지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188cm의 키와 긴 손가락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우울증과 고기능 자폐증 병력이 있다고 하네요. 마르팡 증후군의 영향인지 먹는 걸 별로 즐기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음식으로 식사를 끝낸다고 하는데요. 다만 살을 찌우려고 신경은 쓰는 듯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술을 아주 좋아한다고 하네요. 무면허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 밴드 활동에서 얻은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밴드 활동을 꺼렸지만 시간이 지나 싱어송라이터로서 밴드와 함께 녹음하고 콘서트에서 활동하며 이 이미지를 지웠다고 합니다. 코 피어싱을 했는데 새롭게 도전하며 외모에도 변화를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같은 보컬로이드 프로듀서 출신인 오아카님을 매우 존경하며 라이벌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가수로서 데뷔한 후 같이 술을 마시러 가는 등 친한 형동생 관계로 지냈으나 오아카님이 2019년 급성신부전으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자 이에 매우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켄시님은 블로그에 슬픈 감정이 묻어나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아카님을 추모하는 곡인 해바라기가 스트레이쉽에 수록되었죠. 가끔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데요. 이 인스타 라이브에서 한국에도 와달라는 한국 팬의 코멘트에 가보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빨리 코시국이 끝나고 켄시님을 한국에서도 보고 싶네요. 여기까지.